트라이언프 인천점 영업 종료, 4월 28일 사용검사 제도 본격 시작, BMW 부산 수영점 폐업 소문, 인터셉터 보험갱신 17만원, 보은군 라이더타운 조성.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오늘도 로엔필드의 히말라얀 450 모델을 타고 경상남도 합천군 가해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바리니 다이어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합천까지 놀러 오셔서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9시 넘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왔네요. 바리니 다이어리, 그분이 누구시지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슈퍼커브 타시다가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400을 사셔서 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스피드 400 시동 꺼짐 문제 관련으로 사고까지 겪으셔서 이제 화제가 되셨던 분인데 오늘 합천에 오신다면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 뵙고 오게 되었고, 대화를 3시간 정도 나누어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감사하게도 250 CLC를 타고 오셔서 저도 CF 모터의 크루저 바이크인 250 CLC도 시승을 잠깐 해봤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해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250 CLC 시승 관련 이야기는 다음에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크루저는 발이 잘 닿아서 좋다, 그리고 CF 모터 바이크 처음 타봤는데 괜찮더라는 정도이고, 우선 첫 번째는 제 인터셉터가 오늘 보험갱신을 또 했습니다. 1년치 보험료는 무려 17만 4천원이 되었어요. 이야,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맨 처음 인터셉터 650 보험을 넣을 때 그때는 바로 종합보험이 가입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도 근 한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인배상 2까지 넣어서 무한으로 되어도 17만 4천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셉트는 이제 정말 부담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고 없이 꾸준히 보험을 한 3, 4년 정도 유지를 했더니 매년 절반씩 보험료가 깎여 나가더니 이렇게 낮아졌고, 이제는 정말 큰 부담 없이 유지할 만해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도 오토바이 기변하실 때 기존 보험을 살리셔서 승계해서 계속 갱신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험료가 싸지니까 꼭 이륜차 보험을 살려서 유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에 라이더타운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충북 보은군의 작은 면 단위 마을에 라이더타운을 조성하고 라이더분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인데 피반령 등 라이딩 코스로 유명하다고 뉴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피반령에 사고 났답시고 중앙분리등 쫙 깔고 후방 단속 카메라를 박아서 이륜차 못 가게 만들어 놓고는 저걸로 홍보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뉴스를 더 보다 보니까 갑자기 더스티노님이 뉴스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륜차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더스티노님 대단하신 것 같고요. 라이더 시티를 만들고 라이더 숙소, 라이더 카페, 라이더 아웃도어 장비 판매 시설, 커뮤니티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서 라이더 타운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라이더 링크 시티. 굉장히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 및 진행 중인 것 같고, 충북 보은군이 지도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간쯤에 있어서 사방의 라이더들 집결하기가 좋은 위치죠. 그동안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는 것에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보은군 회인면에서 이렇게 라이더 타운을 조성해서 유치하겠다며 나서는 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이륜차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더 전용 숙소, 라이더 이벤트 장소 제공, 라이더 카페, 이륜차 박물관 등등을 지어서 라이더의 성지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진짜로 성공해서 정말 이륜차의 성지로 거듭나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합천군이죠. 합천에는 합천 모토라드 등이 있어서 참 이런 라이더타운 조성 사업 같은 걸 하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제가 합천 군수였으면 이런 사업 꼭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합천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다음은 트라이언프 인천점의 영업 종료 안내 소식입니다. 트라이언프 인천점이 2025년 4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트라이언프 코리아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트라이언프 코리아 측에 따르면 트라이언프 인천점이 4월 30일 수요일 운영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며 인천점을 그동안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천점을 이용해주셨던 모든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트라이언프 전 지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트라이언프가 한국에 대리점이 몇 개 없는데 인천점이 사라져서 이거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가 대리점이 전국에 7개 있었거든요. 강동, 강서,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수원 이렇게 7개였는데 이제 인천이 빠지면서
강동, 강서, 대전, 대구, 부산, 수원 이렇게 대리점이 6개가 되는 겁니다. 대리점이 많이 있다가 한 개 줄어드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7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건 야, 이거 좀 타격이 크지 않은가 싶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특히 지금 보고 놀란 게 지방 쪽은 트라이언프가 대구점이랑 부산점 빼고는 없네요. 트라이언프가 꽤 인지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대리점이 한국에 별로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로써 트라이언프 인천점이 사라졌고 어제 안내드렸듯이 할리 데이비슨도 광주점이 사라졌죠. 그래서 전라도 쪽은 할리 데이비슨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할리와 트라이언프뿐만이 아니라 BMW 매장도 하나 철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BMW 모토라드 부산점이에요.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광주점, 트라이언프 인천점, BMW 부산 모토라드가 사라지는 등 요즘 들어서 갑자기 고급 이륜차 브랜드 매장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불경기의 여파가 드디어 이륜차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에요. 경기가 좋을 땐 전망이 좋으니까 할부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리 데이비슨이나 BMW 같은 고급 오토바이를 좀 비싼 걸 사서 타고 그랬을 분들도 몸을 좀 사리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브랜드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브랜드부터 타격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인 로얄필드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인천점이 개설되었고 작년에는 청주점이, 올해는 양산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오히려 경기는 안 좋은데 매장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고급 브랜드에서 좀 실용적인 브랜드로 내려오는 유저들이 발생하면서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불경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로얄필드도 위험할 수가 있다. 로얄필드도 언더본이나 스쿠터 같은 상용 이륜차가 없고 또 불경기가 더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용적인 브랜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륜차 취미 자체를 포기하게 될 우려도 있죠. 빨리 불경기가 좀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참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취미를 즐기는 형님들 중에 건설업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수금이 보통 2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7천에서 8천까지 늘었다면서 할리 데이비슨을 좀 살려고 하다가 미수금 걱정에 로얄필드 소식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 공실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매우 많으시더라고요.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비교적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취미인 레저 바이크의 경우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실시 소식입니다. 오늘 4월 28일부터 이륜차 대상 사용검사 제도가 드디어 실시가 되었습니다. 260cc를 초과하는 대배기량 오토바이가 기준이라서 125cc나 155cc, 250cc 같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의 이전으로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고 폐지를 했다가 재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꼭 사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번호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바이크를 등록할 때 내던 서류에 사용검사 증명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해서 검사서를 함께 내야지만 번호판이 발급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되면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야지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불법 튜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팔아서 이에 속아서 구매한 구매자가 사용검사를 받아봤는데 뒤늦게 불법 튜닝이 있다고 나와서 바이크를 샀는데도 번호판을 못 달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검사 항목에서 튜닝은 3년 뒤부터 검사하는 걸로 빠져서 현재로서는 기존 이륜차 환경검사 때 보던 것만 검사를 한다고 해요. 덕분에 불법 튜닝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3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원상복구를 하시든 빨리 3년 안에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정기검사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정기검사 때 보는 항목도 강해졌기 때문에 당장에 바이크를 사면서 사용검사를 명의 이전 등으로 피했다고 쳐도 정기검사 때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검사 제도가 4월 28일 본격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미 3월 15일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규칙 등 준비 미비로 인해서 한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오토바이를 등록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검사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를 피해서 그냥 옛날처럼 등록해준다는 지자체 센터를 찾아가서 등록하는 해프닝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고요. 사용 검사서를 요구받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번호판이 없는데 무판으로 운전하라는 말이냐 라는 항의에 공무원들이 평일 낮에 관련 서류를 들고 검사나 등록을 위해서 무판으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이다라면서 무판으로 운전해서 검사소로 가라하며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소에서 검사 비용으로 5에서 6만 원을 받아서 높아진 검사 수수료에 불만도 여러 이륜차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고요. 일부 바이크 카페에서는 사용 검사 제도를 우회할 편법을 발견했다면서 서로 팁을 공유하는 일도 있는 등 하루 종일 극심한 혼란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불법 배기 튜닝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대다수의 민원을 받는 것은 125cc급 배달 스쿠터들인데 왜 125cc 배달 스쿠터는 쏙 빼놓고 법을 만들었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혼란한 상황을 볼 때 3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행을 연기하면서 법을 보강하였지만 여전히 구멍이나 빈틈이 너무 많은 법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4월 28일 시행하는 법을 잘 몰라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일을 해버리는 상황. 참 대한민국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